예, 이제 교수님 나오시면은 늘 이제 그 거시경제, 뭐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시청자들이 이 닥터 데이터는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도 계셨고, 이제 평생 이제 투자도 해오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교수님 이제 보따리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리스크 관리는 일단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장기 추세를 보고 투자합니다. 예. 그래서 장기 추세적인 거는 그냥 사놓고 거의 보지 않는 편이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저는 뭐 부동산 비중이 제 자산 중 40%고 금융자산 비중이 60%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자산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주식이에요. 예. 예, 그런데 추세를 보면서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추세를 공부하면서 사놓고 기다리는 것은 곡물 ETF예요. 특히 3대 곡물 ETF. 네. 이거 오래전에 사가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곡물 가격은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도 있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급등하다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장기적인 곡물 가격 오르는 건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또 추세라고 생각하는 것은 추세라고 생각하는 곡물 이해 그다음에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 ETF 예. 이거 오래전에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전기차 ETF를 사놨어요. 예. 그런데 이게 2배 올랐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죠. 예. 그런데 이것도 저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떨어진 거 상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세라고 생각하는 곡물, 베트남, 인도 ETF, 그 다음에 중국 전지 ETF, 이런 거는 뭐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은행에다 돈 안 맡깁니다. 예. 은행에다 돈 맡기려면 차라리 KT 같은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거든요. 네. KT 주식이 4 내지 5% 배당을 줘요. 그래서 KT 주식 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이거는 배당 투자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운 좋으면은 배당 받고 주가 오르니까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95,000원 갈 때 10만 전자 이하가 나올 때 비중 좀 줄여놓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도 1.5배 이 정도 인버스 ETF를 사놓은 것이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데 인버스 ETF를 사놓으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거든요. 해증이 된 거군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제가 삼성전자 한 65,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여기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최근에 그 비슷한 수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인버스 ETF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삼성전자도 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기가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주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박스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박스권 지수를 뭐 구체적으로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2,600에서 2,900 정도. 그래서 2,600 근처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2,900 가면은 뭐 삼성전자 비중 줄이고 또 그때는 삼성전자 비중 줄인 만큼 또 인버스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뭐 추세를 보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기 관련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보니까 이 달러 ETF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달러 선물 인버스 투자도 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인버스는 좀 함부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버스는 그런 리스크 관리용으로 저는 투자를 좀 권유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달러 ETF를 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뭐 이익이 한 15% 좀 늦게 산 거 10%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그 ETF, 달러 ETF를 팔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인버스 투자는 좀 심각하게 뭐
고려하면서 인버스 투자는 저는 뭐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군요. 이게 리스크 관리하고 연관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부동산 하고 이 금융자산 비율이 이제 4대 6이라고 하셨는데 자산 배분은 어떤 원칙을 갖고 하세요? 자산 배분은 경기 국면에 따라서 하죠.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을 할 때 두 가지를 주로 보거든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두 가지 보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선행지 순환 변동치 떨어졌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물가가 올랐었죠. 이거는 경기 확장 후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주식 비중 가감히 줄입니다. 인버스 비중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 선행지수가 저점을 주고 좀 반등할 시기, 그때까지는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이때 주식 비중을 좀 올리기 시작합니다. 선행지수가 오르고 물가가 떨어졌다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거든요. 이때는 저는 주식 비중을 거의 80% 정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많이 참고하십시오. 이 교수님만의 뭐 투자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원칙은 어떤 겁니까? 투자하시면서. 저는 58년 개띠거든요. 주식에서 절대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자산 잘 지키는 게 제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것은 늘 리스크와 수익률의 적절한 조화다. 그래서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도 어떤 시기에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그때는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른 국면에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행지수가 오르고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때는 이때는 리스크보다는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죠. 그런데 저는 뭐 주식 투자에서 매년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리스크하고 수익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 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코스피가 31% 올랐는데요. 뭐 제 수익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주가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20% 떨어졌죠. 저는 3% 정도 지금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오를 때는 제 수익률은 낮은데 주가가 떨어질 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은 안 본다. 그게 제 투자의 철칙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도 뜨겁고 하니까 목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는 측면도 있고 교수님께서는 어떨까요? 그 연령대별로 목표 수익률은 이제 어떻게 좀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주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돼요.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3%면요. 주식 코스피 기대 수익률은 뭐 4 내지 5%거든요. 그래서 5% 정도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었으니까 젊은 분들은 아마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두 증권회사 데이터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뭐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도 20, 30대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우선 축적된 금융자산이 없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니까 그 돈을 빨리 불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신용융자 뭐 작게로 6개월, 9개월 뭐 이런 것밖에 안 주거든요. 금리도 굉장히 높아요. 그 신용융자를 받아가지고 투자하니까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맞았다면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종목이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돈이 적더라도 좀 멀리 내다보고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계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방송 같이 출연하신 분이 계란 하나를 그 메추리알로 5개 정도 나눠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그 집중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